PK와 PK의 우리가 이간질 한번 해봤잖아요. PK를 한번 이간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복민 이해충돌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근데 최근에 하나 나타났죠. JTBC가 잘하는 게 이런 건데, 이주환이라고, 이 사람도 지금 부산에서 출신 국회의원이죠.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네. 연제구 구요 지역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저쪽 지방에는 토호들이 많아요. 특히 그 토호의 대표적인 모습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봐. 사학토호하고 건설회사 토호야. 어떤 경우는 건설회사가 사학도 갖고 있어. 두 개를 뭐 학원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일단 시의회를 들어가요. 사실 서울은 그런 거 많지 않다. 그렇죠? 근데 지방 내려갈수록 그런 토호 세력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전복민도 지 아버지가 전복민을 부산시의회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만들어줬잖아. 그 과정에서 그 지역의 중앙 정치인들한테 정치 후원금 보내가지고 시의원인 놈을 국회의원으로 끌어올렸지. 이주환도 같은 케이스예요. 문제는 그 성종 순환도로, 성종 해수욕장 주변의 순환도로를 부산 끝머리에 있습니다. 북쪽 끝머리. 그 순환도로는 뭐 어떻게 돼야 돼? 순환이 돼야지. 돌아야 되잖아. 막혔나요? 근데 얘네 집안 땅 때문에 이게 순환도로가 완성이 못 됐고 이게 소멸시효가 10년 지나면서 아예 끝나버렸어요 사업이. 순환도로가 아닌 거야. 종점이죠 그 집이. 그냥 동그란 도로. 동그란 것처럼 보이는 도로. 그냥 이주환 집 앞에 도로를 뚫어준 거예요. 집에 가기 편하라고. 그러니까 그 땅이 한 3,600평 정도 된대요. 그 이제 소유가 이주환 의원하고 이제 그 가족들 명의로 돼 있는 땅인데 그게 2000년 초반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구상을 가지고 그 3,600평이라는 큰 땅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알박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순환도로가 이제 그 순환도로가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만일에 거기에 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거나 뭐 호텔 단지가 들어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는 대박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관통하는 순환도로와 연결되는 관통되는 도로를 중간에 놓거나 지하로 연결하면은 그 집의 그 가치는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특히나 송정이나 해운대에 있는 고층 아파트들 있죠. 그런 고층 아파트들은 주거용으로 쓰이기보다는 다른 도시 사람들의 별장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부자들이 70평, 60평 이런 아파트 한 채, 두 채 이렇게 매입을 해뒀다가 1년에 한두 번씩 오면서 이제 와인 한잔 하면서 이제 창밖 구경하는 정도로 이제 그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정말 이거는 대박 알박기죠. 순환도로가 지기 전에 현재 상태의 평당 가격이 대략 3천만 원 한다고 해요. 3천만 원까지 가는 땅이라고 해요. 그 7년 전에는 600만 원 정도였는데 그러면 곱하기 한 5배 뛴 거죠. 근데 이주환이 시의원으로 있을 때 당시 허남식 부산시장한테 질의를 합니다. 진짜 웃긴 놈이에요. 지금 그 자리 이제 그 순환도로를 만들고 있으면서 순환도로 그런 사업을 하면은 10년 동안 사업을 진척을 못하면 그걸로 끝내버린답니다. 그런 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일몰제가 있어서. 일몰제. 야, 역시 전문가 나오시니까 일몰제. 일출제는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는데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도시 계획 시설의 과감한 해지 등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허남식이 그래요. 불필요한 이런 도시계획 시설은 또 과감히 해제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해. 이주환이 또 물어요. 재정이 부족해서 도시계획 시설 부지 원주민들에게 보상을 못 해주다 보니까 전폭적인 확보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기네 땅이 그 시설에 그 순환도로에 포함이 됐으면 보상을 제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진짜 이해충돌이 스케프나면 이해충돌보다 더 심한 말 없네? 아니 그쪽 당에서 일을 하려면 이 정도의 뻔뻔함은 필수로 탑재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공천해 주시나 본데요. 그러니까요. 너 이번에 나한테 이렇게 큰 덕 한 번 얻어 먹었으니 다음에 네 차례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주지 않으면 이게 가능한가요? 특히나 송정해수욕장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서핑 포인트거든요. 그 송정해수욕장이 사실 해운대보다 그것 때문에 송정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집을 보니까
그냥 일반 가정집이 아니던데 완전 의리의리하던데.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이냐면 집이 백악관 스타일이 백악관 스타일. 그러니까 이 이주환 씨라는 사람 자체가 부자예요. 건설업으로 굉장히 큰 돈을 벌어서 부산에서 이렇게 방귀깨나 끼고 다녔던 네.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게 연제구라는 동네가 그러니까 동래구 부산에 하면 동래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동래구가 너무 커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나머지 반을 연제구라는 이름으로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의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알짜배기 지역구를 따먹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부산에 송정이만 땅이 있겠습니까? 건설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왜 시의원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지역 토 세력들은 시의원을 일종의 부업이나 취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원님 아시겠지만 시의원은 너무 경무예요. 경무여서 정말 경무인데다가 경제적인 보상이 그만큼 안 따라주기 때문에 어떤 사명감이 없으면 하기 힘들거든요. 그럴 때 부자들이 부업으로 하기 좋단 말이에요. 시간 많고 돈 많을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네, 들어와가지고 여기저기 밥 사주고 다니면서 시의원들 사이에서 밥 사주는 사람들이 짱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 밥 사주고 다니면서 자기 필요한 민원 있을 때 그냥 차 마시면서 한마디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방 정부 있잖아요.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려면은 이런 사람 자리에 진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생계를 걸고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직은 직업으로서 그게 할 수 안 돼요. 있게. 예.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그 지방 정부에 계속 침투를 하는 거예요. 야, 209m만 더 공사했으면 순환도로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알박기를 하고 있었더니 이제 이게 그거를 푸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일몰제 같은 거. 그때까지 버티기를 하신 거네요. 네. 근데 그 일몰제가 이를테면 이게 공사의 진행 단계 이게 거의 다 완료된 시점이나 이런 거 또 뭐 공익적인 통행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몰제가 적용 안 되는 것도 이쪽에 룰로 적용을 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일몰제를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영역을 줘. 묘한 시점에 10년이 다 돼서 일몰제를 적용할 만한 바로 직전에 해운대구청이 이걸 영역을 줘요. 해운대구청이 이제 이런 거는 일몰제를 적용해야 된다는 뉘앙스로 영역 보고서를 내면 그걸 보고 당연하다는 듯이 일몰제를 적용해가지고 에이 이 순환도로 사업 끝. 그러니까 그 땅이 가격이 엄청 튀는 건데 그 사이에 이주환 같은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개입을 했을지는 우리가 안 봐도 뻔한 거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할 수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구청에서도 발을 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5km 중에 209m를 제외한 나머지 4.9km 정도는 그게 해운대가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을 도로로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 어떤 주민이 이 땅을 이렇게 매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상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상 기록을 보자. 그러면 이주환 의원한테는 어느 정도 보상을 제한했는지 보자. 그러니까 해운대구청에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료 좀 찾아볼게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의심이 가는 거죠. 그렇죠. 이주환 의원한테 제안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순환도로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테니까는 보상금을 줄게. 근데 거기에서 나는 싫어 하면은 그게 알박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209m라는 게 우리 서민들은 209m가 어떤 거리인지 이제 머릿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3,600평이 직선으로 209m라는 뜻이에요. 3,600평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 100m 두 번 뛰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했어요. 100m 두 번. 이거 3,600평이 그 정도 크기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해운대구청이 보상을 나 보상 못 하겠습니다 했을까요? 그럼 나머지 4.9km는 어떻게 무슨 돈으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운대구청에서 그 보상 제한했던 기록 좀 보자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이러고 있는 게 진짜 의심스러운 거죠. 이건 부산시의회에서 특위 구성해서라도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세고랑 채워야 됩니다. 그쵸. 해운대구청 직원들까지 싹 다. 은팔찌를 채워드리는 은팔찌 걸로. 고급으로다가. 네. 지금 그 강기윤 울산 쪽 국회의원이고요. 지금 이주환, 전복민, 충청도로 가면은 우리 덕흠이 형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실은 업자들이 시의회나 국회의원 같은 게 돼가지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이 내가 호명했던 네 사람이 전부 다
국민의 지임 쪽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탈당을 했다고 해도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부산 시민 여러분, 부울경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네. 민주당이 선택을. 정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최선을 뽑는 행위가 아니에요. 솔직히 정치는 차악을 뽑는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들이 보기에 민주당이나 국민의 지임이나 똑같다고 보여도 분명히 최악이 있고 차악이 있어요. 나는 최소한 민주당은 다는 아니겠지만 차선은 된다고 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민주당이나 국민의 지임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도 분명히 최악인 정당이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차악인 정당이 있습니다. 그런 투표, 소위 말하면 내 이익을 위한 투표가 될 때만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지. 소위 말하면 계급 투표죠. 저 사람들 배불리 먹고 돈 벌게끔 막 만들어주는데 나한테 떨어지는 이득도 없고 복지도 없어. 그런 투표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알바기 해가지고 평당 600만 원짜리가 3천만 원으로 올라.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부자가 되는 거예요. 평당이야 평당. 아까 몇 평이라고 했지? 3,600평. 빨리 계산기 두들겨봐. 얼마짜리인지. 나 방송하기 싫어졌어 지금. 시집 가고 싶다. 아니, 아파트를 올리면 3,600평이 아니죠. 아파트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한 동만 올릴까요? 단지가 몇 동이 될까요? 야 내가 하루도 안 쉬고 방송하면서 슈퍼챗 하나 주시면 감지덕지하고 이런 상황이 이런 애들은 이거 일몰제 끝나고 나면 얻어 드리는 수익이 얼마냐고. 근데 이거는 부산시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순환 도로가 생겼으면 더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을 것을 지금 이주안 하나 때문에 완전히 막혔다는 것도 생각해 보면 예. 부산 시민들 자체가 일어서도 될 만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네. 순환도로를 왜 기획하게 됐냐면 거기가 원래 드라이브 코스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해안선 따라서. 예, 해안선 따라서 드라이브 코스 특히 노을 질 때 여자친구 딱 남자친구 딱 데리고 한 바퀴 싹 돌면 안 넘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코스이기 때문에 그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이주안 때문에 우리나라 그러네요. 출산율이 떨어진 거네요. 망친 거네요. 출산율 계획을. 진짜 역적입니다. 이 이거. 토호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 토호들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찍어준다는 게. 울산의 강기윤만 해도 이런 거예요. 강기윤의 가족회사가 진해항 터를 기업 대출로 사들여요. 단기간에 차익을 얻은 뒤에 되팔고 자회사 일감은 몰아줘. 일감 몰아주기도 말. 그런 구조 속에 놓여 있어 그 단기간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근데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울산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대충 공약만 남발을 하면 무조건 찍어줘요. 그게 노예가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렇게 수백억씩 버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습니까? 좀 멍청해 보이고. 아 강기윤은 생각해보니까 울산이 아니고 창원. 창원이에요. 정정할게요. 울산이 아니고 창원입니다. 헷갈려 가끔씩은. 다 그놈이라 그렇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정치 세력이 뭐 니들 민주당 지지자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다르다는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시민은 주인인 것이고요. 일제와 독재에 부역했던 사람들은 민주시민이 아니에요. 사실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빨리 깨어나셔가지고 민주시민 되주시면 좋겠습니다. 자,